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2009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굉장히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세상을 떠나야 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어쩌면 의도적일지도 모르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 신원과 마지막 행적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아일랜드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때는 2009년 6월 16일이었어요. 아일랜드 북서부 슬라이고시에 위치한 로스즈 포인트 해변입니다. 새벽 6시 45분경에 브라이언 킨셀라와 그의 아버지인 아서 킨셀라가 바닷가로 나와요. 이 사진에 보시는 부자입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죠. 새벽 6시 45분이면. 사실 이 두 부자는요, 이 지역에서 개최될 철인 3종 경기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날 새벽에 바다로 나왔던 거는 이제 연습을 하려고 나왔던 거죠.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언의 아버지가 막 운동을 하다가 뭔가 이상한 실루엣을 발견을 해요. 가다가 뭐지? 이러면서 계속 거기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들도 당연히 연습하다가 아빠가 갑자기 막 어디를 쳐다보니까 뭐야? 이러면서 같이 그 시선을 따라서 쳐다봤어요, 그쪽을. 그리고 한참 보다가 이 두 사람이 이 실루엣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911에 전화를 걸면서 빠르게 그 실루엣이 있던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해요. 달려간 곳에 있었던 건 뭐였냐면요, 한 남성이었습니다. 해변가에 나체로 누워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남성이 아침 일찍 나와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었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곧이어 그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오전 8시 10분경에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남성의 키는 179cm 정도였고요. 체격은 이제 키에 비해서는 조금 왜소한 편이었어요. 머리는 보다시피 좀 짧았고요. 흰머리가 섞여 있는 약간의 회색 빛깔의 머리였습니다. 자, 겉으로만 봤을 때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죠. 피부는 햇빛에 그을린 것처럼 보였고요. 눈동자는 파란 벽안이었습니다. 자, 다시 처음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남성이 발견됐던 그 해변에서 검은색 가죽 재킷, 청바지, 파란색 양말, 검은 가죽 벨트와 구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옷은 왜 다 벗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했던 건 이 남성이 입고 있었던 의상이 대부분 C&A라는 브랜드에서 제작한 제품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C&A는 유럽의 유명한 패션 소매상인데요. 이 매장의 대다수가 주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남성이 해당 국가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명함 이런 것들이 전혀 발견이 되지가 않습니다. 딱 5가지 정도만 발견이 된 거죠. 신원을 밝히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현장 인근을 중심으로 이 남자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의 행방을 찾는다는 현수막을 게시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성을 봤다는 한 목격자가 경찰로 제보 전화를 겁니다. 이 제보자가 누구였냐면 이 슬라이고시 로스즈 포인트 해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슬라이고 시티 호텔이 있었어요. 그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한 직원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망한 남성이 죽기 전에 내가 일하고 있던 호텔에서 묵었던 손님이다. 며칠 동안 숙박을 했었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보통 손님처럼 특별한 게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 목격자가 이 외에 어떤 내용들을 증언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호텔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 남성이 호텔에 묵었던 남성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CCTV 속에 있던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단정한 신사의 모습이었어요.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이 남성이 유럽계, 그 중에서도 연방국가 출신의 사람으로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를 쓰고는 있었는데 억양이 독일어하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독특했던 거죠.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은요, 호텔에 묵고 있었던 며칠 동안 옷차림이 굉장히 깔끔했어요. 지금 입으신 거 보면 굉장히 신사처럼 멋있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매일매일 면도를 한 것처럼 깔끔하고 단정했다고 합니다. 머리도 항상 빗질이 되어 있었고요. 자, 어투에 독일어 억양이 다분했고 CNA 브랜드들의 옷을 입고 다녔다는 점,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이 남성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경찰은 이 호텔의 협조 아래 방명록을 한번 조회를 해보거든요. 그리고서 이 사람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누구였을까요? 경찰의 예상대로 이 남성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투숙객 페터 베르크만으로 밝혀집니다. 망자의 기록을 이렇게 통해서 신원이 확인이 됐으니 이제 정식적으로 수사 과정만 밟아 나가면 되잖아요. 아일랜드 경찰은 생각보다 신원이 쉽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한시름 났어요. 아, 이제 해결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진짜 미스터리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이상하게도 이 페터 베르크만이라는 사람이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찰이요, 이 남성을 찾으려고 아일랜드에 입국한 외국인들 기록을 다 조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페터 베르크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스트리아인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 대부분은 심사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영국이나 아일랜드 등 몇몇 국가는 쉥겐이라는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입국할 시에는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했죠. 유럽연합 국가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해도 심사가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더 아리송한 건 이 남성이 호텔에 투숙을 할 때 주소를 기록을 하잖아요. 체크인 할 때. 근데 그 주소도 오스트리아의 어떤 집 주소가 아니라 공터의 주소였어요. 공터. 공터가 집이면 수사가 되기가 힘들겠죠. 아일랜드에 입국했다는 기록도 없는 사람이 며칠 동안 호텔을 이용하고 느닷없이 해변에서 그렇게 발견이 됐잖아요. 더군다나 자신의 신상으로 기록한 모든 정보들이 다 가짜였으니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요. 아일랜드 경찰은 다시 이 남성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자, 결국에 경찰은 그의 행적을 다시 쫓아가 보기로 해요. 어쩌면 이 신원과 관련된 정보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수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는 2000년대였기 때문에 CCTV가 있기는 했지만 그 한 사람의 동선을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즉 사망한 남성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 경찰에 의해서 명백하게 확인이 된 행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된 행적들만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조금 해볼까요? 자, 페터 베르크만이 가장 처음에 포착됐던 건 해변가에서 발견되기 나흘 전인 6월 12일이었어요. 오후 한 2시 반에서 4시경에 아일랜드 대리에 위치한 얼스터버스 정류장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손에는 검은색 숄더백과 여행 가방이 들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슬라이고역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6시 28분이었어요. 숙소로 갈 땐 택시를 이용했고요. 이때 이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로 65유로를 지불합니다. 그때 도착한 곳이 바로 슬라이고 시티 호텔이었던 거죠. 그는 그곳에서 페터 베르크만이라는 가명과 가짜 주소로 체크인을 했고요. 3일 동안 머무릅니다. 다음 날인 6월 13일 오전 10시 49분경에 우체국으로 향하는 피터의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자, 그는 거기서 82센트짜리 우표를 8장을 샀고요. 그리고 항공 우편 송장을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정황상 딱 봤을 때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했거나 혹은 물건을 붙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정확히 누구에게 보냈는지, 심지어 정말 보낸 게 맞긴 한지 이런 것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페터 베르크만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짜였기 때문에 실제로 뭘 보냈다고 해도 구별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자, 이제는요, 그 다음 날인 6월 14일의 행적입니다. 오전 11시에 페터 베르크만은 일찍부터 호텔을 나서서 택시를 잡아 타요.
이때 그 택시기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증언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 페터 베르크만이 택시를 타자마자 저기 기사님, 이 근처에 수영하기 좋은 해변 있어요? 있으면 좀 데려다 주세요. 이런 말을 했대요. 그때 이 기사가 추천해줬던 곳이 바로 로스 해변이었던 겁니다. 그가 발견됐던 곳이죠. 페터 베르크만은 그곳에 내려서 하루 종일 머물렀고요. 호텔로 복귀할 때도 같은 택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날인 6월 15일에 그는 호텔을 떠납니다. 오후 1시 6분에 페터 베르크만은요, 모든 짐을 들고 체크아웃을 한 뒤에 호텔을 나섰어요. 검은색 숄더백, 검은색 여행 가방, 그리고 보라색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호텔 처음 들어왔을 때하고 다를 게 없어 보였는데, 한 가지 좀 짚이는 점은 첫째 날 체크인할 때 들고 있었던 검은색 여행 가방이랑 마지막 날 체크아웃할 때 들고 있었던 검은색 여행 가방이 동일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원래 있던 가방을 버리고 다른 가방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죠. 호텔을 나선 그는 꽤 먼 거리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쇼핑센터 출입구에 멈춰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한 10분 정도를 서성여요. 그 뒤에는 인근의 노점상에서 샌드위치랑 카푸치노 한 잔을 사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음식을 먹는 도중에 주머니에서 종이를 몇 장 꺼내서 막 읽다가 반으로 쭉쭉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죠. 어떻게 보면 그냥 별 의미 없는 행위일 수도 있는데 상황을 봤을 때 사실 모든 행동을 다 주시를 할 필요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음식을 다 먹은 그는 오후 2시 20분에 출발하는 로스트 포인트행 버스에 오릅니다. 바로 그 해변이 위치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16일 그는 해변가에서 한 부자에 의해 발견됩니다. 실제로 명백하게 확인된 그의 행적이 딱 여기까지예요. 다른 정보나 목격담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이것만으로는 페터 베르크만의 진짜 신원을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죠. 아일랜드 경찰은 5개월 동안 수사에 주력을 했는데요. 결국 정체를 밝히지는 못합니다. 진짜 아무 연고도 없이 이렇게 낯선 곳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랬던 이 의문의 남성은 결국 슬라이고의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렇게 페터 베르크만이라는 가명으로 어느 날 아일랜드에 불현듯 나타난 이 남자의 진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것들이 조금 생기죠. 페터 베르크만은 왜 가명과 거짓 주소로 체크인을 했냐는 겁니다. 꼭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정리를 좀 해보면 알몸 상태로 로스트 포인트 해변에서 발견이 됐고 이런 옷가지들은 주변 해안가를 따라서 쫙 흩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주변에서는 지갑, 현금, 신분증, 그러니까 신원을 파악할 만한 것들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가 매일같이 쓰고 다니던 안경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 정황상 타살이 조금 유력해 보이기는 해요. 수사 초기에도 초점은 그렇게 맞춰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페터 베르크만의 사인은 익사였어요. 그리고 특별한 외상이나 흔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변을 당했다면 소지품 뺏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막 저항을 하다가 몸싸움 때문에 몸에 어떤 상처가 조금은 남아 있었어야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건 그의 마지막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검을 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점이 밝혀져요. 당시 페터 베르크만이 암 환자였어요. 전립선 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심했습니다. 이 암이 전이가 돼서 고래 종양까지 생긴 상태였죠. 키에 비해서 몸이 좀 왜소했던 이유가 이런 걸로 보여요. 더군다나 과거에 심근경색을 앓았던 흔적까지 검출이 됐고요. 콩팥도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검의의 말에 따르면 그의 몸 상태로는 진짜 약을 밥처럼 먹어야지만 겨우겨우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페터 베르크만의 몸 안에서는 그 어떤 치료제의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약을 아예 안 먹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계속 담배를 폈대요. CCTV 영상, 호텔 CCTV 영상이 찍힌 건데
꽤 자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건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죠. 약도 먹지 않고 있고. 이렇게 몸에 안 좋은데 담배가 웬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의문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날에 체크아웃을 하고 보라색 비닐봉투를 들고 나갔다고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슬라이고시티 호텔에 머무는 동안 촬영됐던 CCTV에서는요. 이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소지품이 가득 들어있는 보라색 비닐봉투를 들고 호텔 로비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이 녹화가 돼 있는 겁니다. 자, 이 보라색 봉투예요. 여기 보이는 이 봉투를 맨날 들고 다니는 거죠. 로스트 포인트 해변가에 간 날도 같은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상한 건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돌아올 때는 이 비닐봉지가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다 버리고 온 것처럼. 어쩌면 발견되지 않은 그의 지갑이나 안경, 신분증 등의 모든 소지품들이 이때 버려졌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알 수 없는 행동들과 더불어서 14일에 이 해변을 미리 갔었던 점, 이런 점들로 미뤄봤을 때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신변을 좀 정리했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고 자기 신원도 다 철저하게 숨겼고 마치 뭔가 자기 물건을 밖에다가 버리거나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추측이었죠. 물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그가 다녔었던 모든 장소들 그리고 인근에 설치된 쓰레기통, 심지어 인근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지까지 다 뒤져요. 근데 관련 증거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망한 남성의 가족 혹은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유럽 전역을 수소문했지만 그마저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밝혀질 수가 있을까요?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고요. 현재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에 대한 의문점은 단지 페터 베르크만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15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려고 프랑스 언론사인 르몽드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경찰이랑 접촉을 했거든요. 남성이 호텔에 체크인할 당시에 썼던 주소가 오스트리아였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최소한 오스트리아랑 그 공조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접촉을 했던 거죠.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일랜드 경찰 측에서 단 한 번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스트리아의 협조를 구하거나 공조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페터 베르크만의 신원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다는 이 아일랜드 경찰이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이런 방식의 수사를 진행을 했던 걸까요? 이건 진짜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이 사건은 신원미상의 사람이 미스터리한 최후를 맞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1948년 호주의 탐함슈드 사건, 1970년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이스다렌의 여인 사건, 그리고 1995년 오슬로 플라자 호텔 사건 등과 현재까지도 자주 비교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건 내용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